고생코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43,949달러, 이더리움 2,957달러. 어제 새벽 베리 실버트가 비트코인 좋아요를 외쳤죠. 과거에도 비트코인은 좋아요를 외치면 귀신 같았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저희 영상에서 왜 아직 이 반등이 진짜 반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죠. 오늘은 그럼 반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 맞는 말은 없으니까요. 한번 이야기 들어봐 주세요. 오늘의 공포 탐욕 지수가 39입니다. 오늘도 뉴스를 통해 몇 가지 이야기를 우선 해보겠습니다. 새벽 미 연준 의장인 파월의 연설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은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현재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사실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예상했던 바였죠. 러시아 전쟁 이후 전 세계에서 제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스위프트 압박을 통해 러시아로 들어가는 돈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탈출구로 탈중앙화된 가상자산을 선택한 상황이고 한편에서는 테러리스트나 돈 세탁의 부분보다 새로운 통화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번 러시아와 같은 경우 제재를 통한 압박이 통하지 않고 회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암호화폐 산업을 제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현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러시아가 제재를 피해가는 것은 큰일입니다. 다만 세상은 변하고 있고 전쟁은 자주 일어나고 있지는 않죠. 철저한 제재보다는 역시 가상자산을 통한 새로운 제재 방안을 구상해봐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늘 이야기 드리지만 이 시장의 미래는 밝습니다. 더불어 미 연준의 원래 계획대로 3월 테이퍼링 모두 종료 이후 금리 인상에 들어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준금리를 0.25% 인상을 제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곳에서는 0.5% 이상의 금리 인상에 대한 예측을 하였는데 전쟁으로 인하여 시장이 미리 예상하고 있던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은 포인트가 제시된 것 같습니다. 미국과 미 연준이 생각하는 경제 안정은 높은 고용과 물가 안정을 베이스로 깔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물가 안정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 것이죠. 더불어 회의를 통해 양적 긴축은 올해 하반기부터 고려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하죠. 우선 3월의 금리 인상 포인트로 인한 갑작스러운 하락은 없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죠.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황이니까요. EU의 상황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EU의 경제 및 재무부 장관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그리고 가상자산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 이런 경제 및 금융 제재에서 관련하여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죠. 간혹 국내 뉴스들 댓글을 보면 이때다 싶어 거봐 비트코인 나쁜 놈들이 쓰는 거다라는 목소리도 많이 보이고 있지만 이미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또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이 시장의 미래는 밝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것을 믿고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는 한 투자자이고요. 러시아를 향한 전 세계의 여러 제재 그리고 전쟁의 시작으로 불안정한 러시아 국내 상황, 러시아 국민들 역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한 것이지 모든 러시아 국민들이 전쟁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인들은 본인이 예금한 돈을 은행에서 빠르게 찾고 싶어 합니다. 이미 많은 출금으로 인하여 러시아 은행들은 뱅크런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현금 ATM기 앞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이미 ATM기 안에는 현금이 동난 상황이죠. 러시아 은행은 이미 모든 자산들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돈이 흐르지 않는 상황이니까요. 이미 러시아 법정 화폐인 루블이 아닌 다른 화폐로는 출금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루블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매우 심각한 상태인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러시아 경제는 안 봐도 비디오겠죠. 지난 영상에서 우크라이나는 현재 가상자산으로 기부금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늘 그렇듯 어디에나 스캠은 존재하죠. 역시나 이런 안 좋은 상황에도 스캠과 피싱 사이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혹시나 기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확실하게 확인하고 기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의 기부에서 도지코인, 솔라나까지 확대해서 기부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까지 기부금으로 모인 금액은 대략 3,500만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러시아에도 역시 착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가상자산과는 별개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축구를 매우 사랑하거든요. 러시아에 대한 압박은 단순히 경제 부분만은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EPL의 첼시라는 클럽이 있습니다. 첼시의 구단주는 로만 이브라모비치 러시아인이죠. 더불어 그는 클럽을 매각하고 남은 순수익을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들에 위해 재단을 설립하고 그곳에 기부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러시아인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이 전쟁 빠르게 끝이 났으면 좋겠네요. 국제 유가는 오늘도 최고치에 올랐습니다. 110달러가 되었죠. 이제 11년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 되고 있는 국제 유가. 이런 가격 상승에는 원유 공급 부족의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에서 비축유를 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양이 시장을 만족시키진 못할 것이고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원유의 가격은 점점 상승할 것이고 얼마 전 120달러까지 예측하던 전문가들은 150달러까지도 열어두고 봐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국제 유가가 올라감에 따라 이것이 어떻게 인플레이션으로 새롭게 다가올지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마주쳤습니다. 비트코인을 새로운 법정화폐로 지정한 나라 엘살바도르 그리고 선진국보다 남아메리카 부근의 나라들에서 이런 움직임을 자주 보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한때 브라질도 이런 움직임을 보였으니까요. 현재 멕시코 역시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선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막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변함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점점 여러 나라들이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하게 된다면 다른 나라들도 역시 비트코인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겠죠. 우리가 달러나 엔화를 보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죠. 세상의 큰 변화 한번 지켜봅시다. 3월 3일 저는 코인생존기의 김비트입니다. 오늘은 삼겹살 데이라네요. 여러분 점심이든 저녁이든 삼겹살 꼭 드시고요. 오늘도 코인생존기 삼겹살 먹는 즐거운 상상을 하며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비트코인 1일 차트입니다. 현재 빨간색 저항선을 넘어 리테스트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리테스트를 꼬리로 완료하긴 했으나 오늘 다시 음봉으로 내려온다면 다시 리테스트를 하고 상승할 수 있습니다. 리테스트 구간은 파란색 가로선 43,334달러 부근입니다. 리테스트의 유무와 상관없이 추가 상승 시 현재 1차적으로 상승 가능한 구간은 보라색 저항선 47,905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는 47,000달러를 언급했으나 추세선은 우상향하고 있으므로 저항선 가격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7월에 두 번의 노란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있습니다. 현재도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두 번의 저점 그리고 2번 노란색 동그라미 역시 저점을 올리고 있는 상황을 보아 단기 중기적으로는 방향을 위로 돌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대상승장은 언제 오는 것일까요? 비트코인은 현재 회복장에 있습니다. 그럼 회복장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상승장과 회복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승장은 전 고점을 회복하고 신고점으로 시작하거나 신고점을 향해 상승하는 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회복장은 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가격은 오르지만 신고점으로의 가능성이 적고 전 고점을 넘지 못한 상태를 회복장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현재 비트코인은 회복장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고점인 69,000달러까지의 가격은 아직 많이 남은 상태이고 현재의 반등은 69,000달러에서 반토막 즉 50% 이상 하락한 34,000달러 초반에서 준 반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승장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69,000달러를 넘어야 한다는 가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69,000달러를 넘은 이후 매수하는 것은 손익비가 매우 좋지 않을 수도 있죠. 21년 4월의 고점인 64,000달러를 넘었을 때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면 69,000달러까지 약 7.8% 정도의 수익밖에 얻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코인생존기 팀에서는 만약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넘는다면 상승장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6만 달러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변수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1년 4월의 고점이 왼쪽 어깨 그리고 69,000달러의 최고점이 머리
그리고 6만 달러를 넘어 6만 3천에서 6만 5천 달러 사이에서 고점을 형성한다면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 헤드앤숄더 패턴을 완성시키며 재하락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긴 해야 합니다. 만일 다시 상승장의 움직임이 보인다면 저희도 역시 그에 맞게 매매에 대응할 것이고 항상 이야기 드리듯 텔레그램과 영상에서 즉각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12월 4일 이후 강력한 하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현재는 중기 단기적으로 회복장입니다.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넘어주기 전까지는 새로운 신고점에 대한 가능성 또 상승장, 불장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비트코인 물론 저도 상승장을 바랍니다. 저도 돈을 벌고 싶습니다. 다만 제 눈에는 아직 보이지는 않습니다. 매번 이야기 드리죠. 한 분이라도 제 관점, 코인 생존기팀의 관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모든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항상 감사드리며 모두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